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과거에도 현재와 비슷한 시장이 있었을까요? 네, 그죠. 우리가 보면 최근에 너무 옛날까지는 가기 그렇고 지금 기준으로 이제 원래 10년 주기설이 있었잖아요. 10년 주기설이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2014년에 10년 전이면 2004년이잖아. 이때는 이제 막 바닥 찍고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비슷한 시기에 많이 빠졌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순간적으로 쑥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빠지다가 중요한 거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6, 7년 동안 한 2014, 15까지 한 2, 30%가 평균으로 빠졌어요. 일단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2, 30% 빠진 게 6, 7년 동안 빠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최근에 빠진 거는 한 2년 동안에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3, 40%.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의 일은 그때다. 그때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때는 6, 7년 동안 2, 30%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 7년 동안 미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 최근에는 2, 30% 순간적으로 팍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빠진 상황이 한동안 계속 가봐. 사람들 포기하거든. 이제 부동산은 안 되네. 그래서 예전에 2013년, 14년 서울 집값이 진짜 싸거든요. 그때는 집이 안 오른다는 이제 확신이 들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전세로 가겠지. 월세는 비싸니까. 그래 전세가 월세에 비해서 나가는 이자나 이런 것들 싸면 당연히 전세로 갈 거잖아요. 그때 이 부동산 투자 세계에서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지금처럼 서울이 매매하고 전세가 붙은 적이 없다. 하지만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잖아. 근데 그때 실제로 임장 가보면 그 마포에 보면 공덕 있잖아요. 그 동네 아파트, 삼성 아파트 이런 게 갭이 3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 아실 거예요. 그 동네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갭이 막 3천이었어. 그래서 그 부동산에 갔더니 물건을 잡으러 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 하면 서대문구로 가래. 서대문구에 갭이 1,500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매가가 전혀 안 오르고 전세가만 오른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투자자 입장에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같이처럼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가는 안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매가 천천히 6, 7년 동안 올랐는데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서 투자금이 적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하고 지금 달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게 전고점이거든요. 직전에 얼마까지 비쌌느냐. 그때가 역사적 고점에 비해서 어쨌든 가장 2, 3년 전이 지금까지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쌀 때니까 그때보다 2, 30% 빠졌잖아요. 근데 겁나는 거는 이거보다 더 빠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진 다음에 더 이상 안 빠지는 시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하 가격으로는 매도자 안 팔면 안 빠질 거잖아. 그게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한 20에서 30%, 심한 40%까지 형성돼 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싸면은 계속 이렇게 놓을 때마다 하나씩 잡아가고 사람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최근에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건 이제 아파트 이런 사이트 가보시면 아까 뭐 아시리라든지 호갱 이런 거 보면 계속 점이 찍혀 있거든요. 이런 게 바닥 찍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평행으로 가다가 지금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매가적으로 많이 오른 건 당연히 부담스럽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안 오른 것들. 이미 이런 상태에서 좋은 것들이 이리 올라가면 그 다음 따라갈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기에 되게 좋은 시장이 왔다. 처음으로 올라가는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도 처음에 모든 게 다 조용할 때 강남을 보러 가잖아요. 얘들이 선발주자니까 강남이 튀면 그 다음 뭐 있잖아요. 강남 3구, 용산, 그 다음 마용성 이 순서를 지금 가고 있어. 딱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굳이 빨리 들어갈 필요 없고 앞에 오르는 걸 보고 따라가면 된다. 거기다가 좋은 게 뭐냐면 이 떨어진 시기에는 물량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물량이 많아도 이게 서울수도권 되게 많이 올라갔어. 그러다가 이 물량하고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정부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해 줘가지고 전세가를 높게 형성했잖아요. 주거 안정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금리가 뭐 한 3, 4단 콤보로 엄청나게 오르면서 전세 자금 대출도 올라가니까 이 월세보다 더 비싼 경우가 생기면서 전세값이 폭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매가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물론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나름 괜찮은 거고. 그리고 뭐 대변수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겪어봤잖아요. IMF도 있고 금융위기도 있고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대처 능력이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힘들 때는 이 다주택자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은 뭐 지원을 못해도 실거주자를 위한 뭐 대출금리 이런 것도 싸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실거주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흐르는데 결국에는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어쨌든 선도하는 리딩하는 애들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로 이런 걸 보면서 투자하기에는 뭐 금리나 아니면은 좀 더 확실한 물량을 봤을 때 안정적이지 않을까. 떨어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2, 3년 동안은 최소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금까지 고생한 거 끝났다 진짜 솔직히.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